안녕하세요. 오늘은 둥근 모서리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잉크스케이프에서 둥근 모서리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네모를 만들었을 때 두 개의 조절점과 두 개의 핸들이 모서리 핸들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해보면 뒤에 숨겨진 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핸들을 이용해서 둥근 모서리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다시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사각형은 객체인데 이것을 경로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노드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 옵션에서 객체를 경로로 이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노드가 생깁니다. 그런 다음 이 노드의 여기 각진 곳에 코너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아이콘이 코너를 만드는 아이콘입니다. Add Corners라고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동그란 점이 각 모퉁이마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모퉁이를 이렇게 이동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같이 동시에 움직이고 싶으면 노드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움직이시면 동시에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각형을 만드시고요. 객체화, 경로화를 시켜줍니다. 노드 툴을, 노드 왼쪽에 있는 노드 툴을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객체를 경로로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노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패스 경로 효과에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경로 메뉴에서 경로 효과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 패널 이펙트라고 패널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 있죠. 지금 이 사각형에 어떤 패널 효과도, 어떤 패스 효과도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펼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단에 코너라고 나옵니다. 코너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너를 만들 수 있는 핸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옵션을 보시면 단위는 픽셀로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체크박스 그대로 3개 놔두시면 되고요. 반경을 플러스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경이 동시에 4기퉁이가 한꺼번에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고 숫자에 0을 집어넣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도 원하는 부분만 둥근 모서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선택 노드만 변경 이 곳을 체크해 주시면 선택한 곳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한 곳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면 이렇게 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여기서 못깎기를 눌러주시면 못깎기가 이 모습이고 못따기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한쪽의 코너만 만들게 되면은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래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경로화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코너를 다시 경로 효과에서 코너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코너를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죠. 이런 상태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선택 툴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모 감기입니다. 모 감기니까 둥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못 따기는 직선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모 감기는 모 아니 모 깎기 반전은 모 깎기에서 반전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못따기의 반전은 거의 똑같습니다. 못따기의 반전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감기 반전, 그 다음에 못따기 요렇게 정도 변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만드는 모서리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전체를 다 선택하고 전체를 지워주시고 십자가에서 둥근 모서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는데요. 높이를 한 60, 아니, 폭을 60, 폭을 60, 높이를 폭을 60으로 하고 높이를 얼마나 하면 90으로 하겠습니다. 높이를 90. 폭이 60이면 안 되네요. 90이 아니라 6폭을 45. 45.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고 얘를 컨트롤 D에서 복사를 해줍니다. 복제를 해줍니다. 이제 선택 툴을 눌러주시고요. 좌우 반전을 시켜줍니다. 좌우 반전 90도로 꺾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이 상태에서 모양이 이게 가로가 제가 가로 잠시만요. 사각형 가로가 높이가 90보다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높이가 90이 아니라 120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높이가 120. 120 해볼게요. 얘도 120.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얼라인 정렬을 가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십자가가 두 개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선택해 주신 다음에 경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노드 도구 툴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경로화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드 점이 생겼죠. 하지만 이때도 하나, 두 개의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면 다 같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요. 이때는 어, 경로 효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경로 효과는 하나의 패스여야만 돼요. 여기 옆에 보이듯이 select a pass, 패스예요. 하나의 패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상단의 경로에서 여기 결합을 클릭해 주세요. 결합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해도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네, 선택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줄 때 하나만 됩니다. 하나로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객체에서 객체가 아니라 경로에서 경로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 경로 효과 패널이 나오지요. 여기서 펼침 버튼을 눌러서 코너를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는 가운데는 그대로 있고 이 위아래 이쪽 부분만 위아래 좌우만 둥글게 모서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선택한 노드만 변경, 요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선택한 노드만 변경, 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 노드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변경할 노드. 노드를 선택하려면 좌측에 있는 노드 툴을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클릭해 주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동시에 변경하고 싶은 노드만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변경해서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만큼 가장자리가 둥글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둥근 모서리 만드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